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이지연 사무관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희귀질환 한우와 가족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희귀질환 난치 한우 가족분들의 삶과 또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희귀 중증 난치 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1월 5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이야기,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님께 직접 여쭤보기 위해 오늘 자리 마련하였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급여과 유정민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단골로 많이 출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출연해 주셨죠? 네. 아니 뭐 제가 막 나오고 싶어서 이제 나온 것도 있긴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출연해서 또 떨리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만큼 복지부에서 중요한 역할들 많이 해주고 계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서 강화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액으로 계속 지속적인 부담이 드는 그런 의료비 부담을 좀 낮추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좀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질환을 앓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병이나 뭐 그 이제 재활이나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또 복지 서비스와의 또 연계가 또 좀 그 새롭게 좀 원하는 요구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개선 대책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소수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나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조금 가장 환영할 만한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에서는 사실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 환우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직접 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다 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을 첫걸음 삼아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대책을 좀 이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대책이다라고 좀 그 하는데 좀 실무적으로는 그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 지원 강화 방안을 만들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애써주신 부분을 아마 국민분들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부 SNS나 유튜브 통해서도 감사 인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긍정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이제 발표된 내용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 국민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SNS랑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한번 모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희귀 중증 난치 질환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 질환은 지금 이제 현재 그 2025년 기준으로는 한 1,389개가 희귀 질환의 종류고요. 실제로 희귀 질환으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이제 치료의 혜택을 받은 환자는 한 49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난치 질환은 희귀 질환보다는 좀 더 많은 이제 유병 인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치료법은 있는데 완치가 어렵고 치료가 중단이 되면 생명의 위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이제 중증 난치 질환의 종류는 한 208개고, 이제 이걸로 치료를 이제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병 인구가 좀 더 많다 보니까 그 환자 한 84만 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1,300여 개의 어떤 그 희귀 질환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혹시 이 기준들에 들지 못하는 부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 이제 방금 좀 말씀드린 대로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그 뭐 유전성 질환이나 이제 새롭게 좀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직은 좀 그 희귀 질환으로 좀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매년 좀 이런 위원회를 그 열어서 좀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난치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 중증 난치로 좀 특정이 될 수 있고 또 의료비가 좀 많이 드는 질환이라 그
이제 이 중증 난치로 좀 포함해달라라는 여전히 좀 질환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필요한 분들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과 함께 다른 질환과의 또 이제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좀 매년 좀 조정하는 그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복지부에서 이렇게 계속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파킨슨 병처럼 아까 말씀하신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질병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재등록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과장님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등록해야 되는 이유 특별히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질문에서 하신 대로 이게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이제 발병이 되면 계속 좀 평생 안고 사시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이제 희귀 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산정특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에 비해서 좀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일반 질환은 30에서 60% 본인 부담을 하고 입원은 20%인데 이제 희귀 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10%를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런 의료보험 또 지원, 건강보험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는 좀 주기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은 이제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질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발병 정도나 실제로 이제 치료를 받는지 의료비의 부담 수준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않는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재등록 절차를 좀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등록을 할 때 좀 과도한 검사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좀 그런 현장의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혹시 그럼 산정특례 제도는 올해 어떻게 변화하나요? 산정특례 제도는 한 3가지 큰 변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이제 본인 부담률이 모두 한 10%만 좀 부담할 수 있는데요. 좀 고액으로 좀 지속적으로 또 계속 좀 부담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실제 부담 수준이 좀 높은 경우에는 현행 10% 본인 부담보단 좀 더 낮은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재등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매 5년마다 재등록을 할 때 검사를 요하는 그런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완치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 진단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이력을 가지고 바로 좀 연장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요거는 매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희귀 질환자 한 분이라도 좀 놓치지 않도록 좀 질환의 대상들을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치료제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치료제 가격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혹시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약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환자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네, 아마 이 질문은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특정 수단보다는 실제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정책을 하라라는 또 이제 제안으로 좀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정부도 아까 이제 약가 중심의 정책, 치료제의 가격이나 의약품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건지는 사실상 정책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의 개인 특성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정한 때 적정한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최상위 목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가격도 그 수단 정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이제 일례로 그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그 의약품의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환자들이 좀 더 새롭게 나오는 치료제에 그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은 신약이 개발되면 사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근 1년 정도가 돼도 이제 등재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불필요한 절차랄지 아니면 같이 볼 수 있는 절차들 그리고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한다든지 이제 이런 제반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일단 그 약가가 이제 급여가 되기 위해서 등재되는 기간이 한 240일, 한 8개월 정도였는데 요거를 100일, 한 3개월 정도로 좀 대폭 축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는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직접 사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도 확충을 하고 실제로 이 기업들에서 치료제를 좀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가격 정책도 병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목표에 맞게 수단들이 잘 정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정책들 올해 바로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번 대책 단기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올 1월부터 먼저 희귀 질환의 대상을 한 70개 정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재등록 절차 중에서도 9개 질환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개선이 됐습니다. 그 연말까지 전체 그 희귀 질환 재등록 절차를 좀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치료제의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급망을 확충하는 부분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본인 부담이 드는 그런 질환의 그 산정특례의 본인 부담을 좀 낮추는 작업은 올 상반기에 준비를 거쳐서 그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또 신규 치료제의 등재 절차를 좀 그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들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희귀 중증 난치 질환으로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이번 정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고 조금이나마 더 희망이 있는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담당 정책 과장님으로서 희귀 중증 난치 질환 가족분들과 환우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정책 담당자로서 뭐 토론회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많이 만나볼 좀 기회들이 있는데요. 이제 정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본인들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감동이 돼서 많이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참 정부는 뭔가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항상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릴까 좀 고민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는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글이나 이런 그런 기계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고 계신 희귀 중증 난치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